내과 전공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생충학 박사 이준행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기생충학 박사거든요. 내과 의사로서 위암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공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기생충학 박사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예전에 전두환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졸업 정원제를 만들어서 저 서울대학 나왔는데 서울의대 정원이 200명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260명을 뽑았어요. 모든 과, 모든 대학에 정원을 30% 늘렸고요. 그 대신 졸업할 때는 30%를 잘라서 200명만 졸업하게 한다. 이게 졸업 정원제의 전략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그 260명 모두 다 졸업했습니다. 다 제때 졸업 못하고 1년, 2년 쉬었다 뿐이죠. 그런데 그 머리가 좋은 관료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인지 학부는 30% 늘렸는데 대학원은 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대학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모교에서 펠로우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펠로우를 하는 사람들은 모교에서 대학원에 들어갈 기회조차 시험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아 가지고요. 서울대 내과에서 박사과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초교실에서 박사과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선택했던 건 기생충 학인데요. 그런 이유로 저와 동일한 이유로 기생충학 박사가 되신 분이 저희 병원 소화기 내과에만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내과는 특이하게 기생충학 박사가 3명이나 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제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인데 무슨 기생충이에요. 둘 다 짐노팔로이데스 세오이 뭐 이런 기생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생충학 박사고요. 여러분들은 매우 드문 강의를 듣는 겁니다. 진짜 기생충 박사에게 듣는 위장관 기생충 질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예요. endotoday.com 보시면 두 번째 줄 맨 앞에 파라사이트라고 있어요. 제가 기생충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거니까 궁금한 건 찾아보시고요. 지금 드린 그 처방 지침, 그거는 내과 의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입니다. 기생충은 여러 가지 영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살인 기생충 해가지고 영가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생충이라는 또 영화가 있었는데 기생충은 보통 버러지를 얘기하거든요. 버러지인데 기생충의 두 번째 뜻은 뭔지 아십니까? 버러지 같은 인간이거든요. 아마 그런 뜻으로 사용된 영화 아닌가 생각이 됐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가져요. 몇 년 전에는 북한군 귀순 병사에서 총상을 맞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배에서 회충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아직도 북한에는 회충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회충 감염률이 0.01% 이하입니다만 50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의 60%가 회충에 감염되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흔했던 기생충입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당국대 그쪽 서민 교수님께서 대통령과 기생충이라는 책을 쓰신 적도 있고요. 순정 개그 퀄트 만화 기생충이 있는데 왜 퀄트 만화가 기생충인가 봤더니 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생이란 뜻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다. 한자로는 이렇게 됩니다. 파라사이트는 버러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버러지가 좀 드물어졌어요. 그래서 웹스터 사진 보면은 파라사이트 첫 번째 뜻은 a person이에요. 아첨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파라사이트의 현재의 뜻은 파라사이트 같은 인간이 이제 첫 번째 뜻이고 organism 이거는 두 번째 뜻이 된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기생충 환자들은 많이 오는데요. 저희한테 찾아오는 환자 중에 하이포콘드리악이 있습니다. 등산 갔다 물이 떨어져서 몇 번 약수나 냇물에서 먹었는데 아무래도 짐승들이 많아서 기생충 약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고라니, 멧돼지, 뱀 등이 여기서 많이 사는데 뭐 이런 하이포콘드리악 환자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딜루전도 있습니다. 내 몸에서 기생충이 나왔다 해가지고 가져오시는데 자세히 봤더니 기생충이 아니고 뭐 그냥 식물체죠. 이제 소화되다만 야채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내 몸에서 기생충이 나왔다 하는 경우는 진단명을 기생충 망상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잘 없지만 과거에는 성냥갑 같은 게 집에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성냥갑에 내 몸에서 나온 기생충이라고 생각되는 물체들을 가지고 와서 의사에게 보여주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딜루조날 파라시토시스 기생충 망상증의 또 다른 이름이 매치박스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내 몸에 기생충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딜루전 환자라는 것이에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기생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먼 파라사이트 중에 일부분만 나열한 건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생기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위장관 기생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위장관 기생충을 10개 이상 나열해 보세요 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았더니 어떤 분 딱 한 명이 14명, 내과 본과 2학년 학생들입니다. 기생충 배운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요. 딱 한 명이, 한 분의 학생이 14개의 기생충을 쓰셨고요. 보통은 10개를 잘 못 쓰시더라고요. 내과 전공의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창피해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본과 2학년 학생이니까 10개 언저리 쓰지 내과 전공의는 보통 3개 내지 4개밖에 못 씁니다. 그만큼 기생충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3년에 한 번 이 시간을 꼭 마련합니다. 내과 전공의를 하는 동안 딱 한 번 정도는 기생충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딱 한 번 정도는. 기생생활이란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체내, 체표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서식하면서 영양분을 탈취하는 생활 양식이고요. 기생체, 넓은 의미의 기생체는 기생생활을 하는 생물체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도 기생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붙어서 사는 식물도 있어요. 좁은 의미의 기생충은 기생체 가운데 동물계에 속하는 거고요. 기생충 학에서 다루는 동물은 보통 회충, 간흡충, 유구조충과 같은 윤충, 이지라메바, 람블 편모충과 같은 싱글셀 유니트로 된 프로토조아, 그리고 머리니, 빈대와 같은 절지동물 모두 기생충 학에서 다루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right now,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기생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중에 하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기생충이 무엇일까? 간흡충. 좋습니다. 간흡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윤충이에요. 윤충 중에는 가장 흔한 게 간흡충이고요. Right now,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기생충은 놀랍게도 머린니입니다. 머린니 아시죠? 머린니가 있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생충은 체외 기생충인 머린니가 가장 흔하고 체내 기생충 중에 가장 흔한 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간흡충. 그러면 얼마나 흔한가? 윤충은 크게 선충, 흡충, 조충이 있어요. 요거는 아셔야 되는데요. 선충은 연필처럼 생겼어요. 라운드웜. 흡충은 나뭇잎. 조충은 테이프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충은 대표가 회충이고 흡충은 대표가 간흡충. 조충은 유구조충, 무구조충, 디라툼. 이런 게 조충입니다. 얼마나 흔했냐? 1966년 4월 신문인데요.
우리나라 전국 조사를 해봤더니 전 국민의 80%가 회충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학급 전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대변 검사를 해서 기생충이 나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앞으로 누구누구 나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약을 먹게 했습니다.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한 학급 검사를 하면은 한 학급 아이들 중에 한두 명 빼고 대부분 기생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피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을 정부 사업으로 했는데 대한기생충 박멸협회라는 곳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요. 기생충을 너무 많이 박멸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박멸하다 보니까 대한기생충 박멸협회 자체가 박멸될 위기에 처해가지고요. 협회 자체 이름을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 데이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전국적으로 일정 환자들, 일정 국민들 샘플링한 건데 대변 검사를 이 데이터는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유럽 같은 선진국은 이러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결정했던 시점에 이미 기생충이 적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동남아, 미얀마, 아직 이런 나라는 아직도 기생충이 많아요. 그리고 조사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일본도 이미 좋아져 버렸어요. 연구를 하기 전에. 근데 오직 우리나라만 상태가 안 좋을 때부터 검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서베이를 해가지고 좋아졌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줬는데 1971년도에는 충난 양성자가 84%, 축적 양성자가 147%.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당 평균 1.5 종류의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1.5 종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147%가 됐는데 대략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제6차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에서 2.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1% 이하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서베이는 그만하자라고 정해놨던 건데요. 그래서 당시 이 사업을 하셨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2000 몇 년도에 검사를 하면 아마 사업을 종료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생충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7차 조사 때 봤더니 2.4%까지 떨어졌던 게 오히려 올라가요. 3.67%로 올라가고요. 저도 삼성서울병원 내과 이준행 교수팀이 조사를 해봤더니 올라가요. 심지어는 삼성서울병원 헬스 프로모션 센터 여기서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좀 높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국민들이 방심하기 시작한 거죠. 검사도 안 하고 또 민물고기 회도 막 먹고 주로 올라간 게 간 디스토마였거든요. 다행히 마지막 조사인 2013년 8차 조사 이게 마지막인데요. 양성률이 2.6%로 7차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긴 하나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요. 지역에 따른 편차는 커요.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전남, 경북, 경남. 서울은 좀 낮아서 0.85%, 높은 데는 8.5%, 약 10%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우리 병원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는 많이 좀 좋아져 가지고요. 25,000명 검사한 걸 보면은 3.05%에서 기생충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 아래쪽 보시면 제법 많은 대장 아메바, 외소 아메바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기생충이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양성자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45.2%였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명 건진을 하면 1명 또는 2명이 치료가 필요한 기생충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우리 병원 데이터입니다. 기생충 질환이 왜 감소하다 약간 증가하고 있을까? 말라리아가 재유행하고 있어요. 말라리아도 기생충이고요. 생선회 등 음식을 통하여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이 꾸준히 진단되고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 및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유입 기생충 질환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이다티드 시스트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간에 낭종을 만드는데요. 낭종이 터지면 난리가 나는데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 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했대요. 물론 그 전에 짐작은 하고 있었죠. 하이다티드 시스트인 걸 알고는 있었는데 수술하고 스페시먼을 쫙 자르니까 기생충이 보였거든요. 근데 마침 그 수술을 같이 했던 선생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수 오신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매우 흔한 질환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혈청 검사에서도 유구낭미충증 나왔던 환자고요. 기생충 질환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완동물에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이 증가하고 면역 억제 환자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희귀했던 기생충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요.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 선호되고 있다. 이거는요, 조금 트리키한 이슈인데 비료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인분을 쓰지 않고 돼지분을 써야 돼요. 돼지분을 퇴비로 만들어서 키워야지 유기농인데 돼지분이 좀 귀하대요. 그래서 돼지분 대신 인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 기생충이 좀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기농 드시는 분들이 기생충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향후 기생충 질환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진과 환자들의 기생충증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기생충증에 대한 적절한 검진, 진단,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3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하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온갖 거 다 하거든요. 거기에 항목 중에 대변검사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떠와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대변검사를 안 내는 경우가 절반이 넘어요. 그만큼 자기가 자기 똥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꺼려해요.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3%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예외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음식물을 통한 해외 유입 기생충증도 증가하고 최근 전국 서비에서도 계속 증가 추세고 확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과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과 의사들은 기생충에 대한 기본 생각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러지 유마톨로지를 잘해야 돼요. 고혈압, 당뇨, 위궤양, 폐렴 잘 치료하는 거는 훌륭한 내과 의사가 아니고 보통 내과 의사가 다 잘 치료합니다.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되려면요, 드문 질환, 알러지 유마톨로지를 좀 알아야지 갑자기 남이 진단 못하는 걸 내가 진단하고 그러거든요. 소화기 내과 의사는요,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염 잘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소화기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기생충증을 좀 잘 알아야지 훌륭한 소화기 내과 의사가 됩니다. 다른 의사들이 진단하지 못한 거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클류가 되는 거죠. 아직도 기생충증으로 크게 고생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하고 붕장어 같은 거 먹고 생기는 고래 회충의 유충증, 아니사키스.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생선회 먹었다가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고 내시경 해봤더니 벌레가 위를 파고들고 있고 내시경을 꺼내면 갑자기 안 아파지는,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42세 남자인데 수양성 설사, 복통, 체중 감소인데 체중이 얼마나 줄었냐면 83에서 45kg가 됐어요. 절반이 됐어요. 사람 이렇게 되면 거의 죽는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이 되거든요. 온갖 검사를 했는데 검사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기생충증으로 확인됐어요. 필리핀 놀러 갔다가 거기서 걸려온 이제 기생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 카필라리아증. 그래서 이풍열 선생님이 진단하셔가지고 과거에 케이스 리포트했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퍼 인펙션 신드롬이라고 해서 스트롱질로이데스 스테롤 코랄리스, 분선충, 대변에서 사는 선충이라는 건데 이거 잘못하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생충증은 반드시 나쁜 것이냐? 크론병 환자에서 기생충을 이용해서 치료하자는 그런 시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패지만
하여튼 기생충이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기생충하고 같이 살아왔거든요. 기생충 자체가 꼭 박멸해야 될 나쁜 놈으로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러지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도 기생충의 감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없애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병을 일으킨 경우에는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내과 의사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25분 얘기했고요. 저희가 과장님이 30분만 강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30분 더 할 겁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지금부터 강론입니다. 선충.